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급 시험 2022년 4월 9일 출제된 기출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실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워낙에 많은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22년 4월 9일 출제된 기출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교시와 2교시 문제가 이렇게 따로 제공이 되는데 저는 1교시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문제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문제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될 작업들이 있죠.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제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실 때에는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템플릿 파일의 작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연습을 하실 때에는 저장을 먼저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처음에 저장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22-0409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도면층 설정, 두 번째 문자 설정, 세 번째 치수 설정, 네 번째 객체 스냅 OS, 다섯 번째가 이제 CAD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설정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LA, 문자 설정은 단축키가 ST, 치수 설정은 D, 객체 스냅 설정은 OS, CAD 환경 설정은 OP, 옵션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A 엔터. 도면층에 대한 그 조건은 시험에 주어지기 때문에 0이라는 도면층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할 텐데 외형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그리고 나서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으로 놔두고 뷰포트는 하늘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 종류는 수문선과 중심선과 가상선만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히든, 팬텀 확인. 수문선은 히든, 중심선은 센터, 가상선은 팬텀을 선택하고 외형선을 메인 도면층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도면층 상자를 닫아주시면 도면층에서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도면층들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ST 엔터.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굴림,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 기우미 화살표에
중심 표식 없음, 문자, 색상을 노란색, 맞춤에 현재 문제의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축척을 2로 설정을 하고 확인,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해서 이제 CAD의 버전에 따라 더 추가가 되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 이렇게 5가지 객체 스냅 포인트만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반드시 중간점은 꺼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을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잘못된 포인트를 찍게 돼서 실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CAD 환경 설정은 버전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 KPC 자격센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옵션 OP 엔터를 하시면 자동 설정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자동 설정? 자동 저장. 열기 및 저장에 자동 저장을 5분 간격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배치 작업을 할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화면 표시의 색상에서 2D 모형 공간은 검은색, 시트 배치 검은색, 적용 및 닫기, 그리고 배치 요소 이 아래쪽에 체크에 배치 및 모형태 표시만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는 꺼놓고 작업을 하시면, 제가 이제 다른 배치 프리 영상을 올려놨는데 배치 2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화면으로 나오면서 좀 더 배치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 그 밖에 다른 이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도면을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그려나간다기보다는 서로 포인트를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주고받고 평면도와 정면도가 주고받고, 그리고 45도선을 기준으로 평면도와 우측면도가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요즘 또 추세가 이제 그런 추세고, 그래서 투상이 되면 너무 좋은데 투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부분이 이런 모양이고 정면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평면도랑 우측면도에서 이 부분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투상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진 완성된 모양은 이런 형상인데, 정면도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 정면도.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부분, 이런 노란색과 중심선들은 사실 표현이 안 되고 있죠. 예,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인데 위에서 본, 평면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여기 안 지웠네. 그리고 우측면도, 우측에서 본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잠깐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다시 수정을 좀 했습니다. 네, 위에서 본 모양이 이제 이렇게 평면, 그리고 우측에서 본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 형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정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자,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은
원과 동일한 라운드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일부러 합집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드러내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평면, 우측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윗부분이 바로 이런 원통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원통이죠, 원통. 원통인데 이제 원통이 우측면도에서 본다면 이런 모양인데,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외형선이다가 수문선으로 표현되는 이 사선으로 잘린 부분이 바로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형상, 이 아래쪽에 있는 형상에 바로 이 부분, 즉 이렇게 수문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측면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자, 평면도에서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곡선까지 표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정면 이 부분이 이렇게 우측면도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이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평면으로 보게 되면 제가 표현해 놓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할 때에는 우측면도와 정면도와 평면도 서로 포인트를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요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요소인데, 사각형의 잘린 모서리 부분, 즉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린 모서리 부분이, 이 모서리, 이 사선과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예, 이 부분이 이 사선과 이 사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마 다른 모의고사를 푸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자, 이 부분 모서리를 잘 보세요. 이 사선 헷갈리니까 이건 지우고,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사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 모서리 부분을 우측면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사선, 이렇게 이 사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서리를 먼저 작업을 하셔야 이 사선과 이 사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원통, 이 상부의 이 윗부분은 이 사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일단 이 사선이 그려져야 이 평면도에서의 이 원을 가지고 이 사선을 이용해서 타원 작업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 평면도에서 이렇게 이 원통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투상을 간단하게라도 한다면은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본격적인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이제 아웃라인, 외곽선을 잡고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도에 49, 55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을 알면은 이제 전체 길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값은 이 중심선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끝이 이제 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지름 4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은 45이기 때문에 49, 55, 45를 더한 값은 149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일단 149 빈 공간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그려주신 다음에 높이는 10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7, 149 그리고 클릭하시면 바로 이게 이제 정면도의 아웃라인 외곽선이 될 거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을 띄우시면 됩니다. 라인으로 뭐 전 한 100 정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냐? 자, 45도선을 이제 나중에 그려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 너무 못 그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이 우측면도의 이 폭이 평면도의 이 거리와, 즉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이 거리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에 반지름 45니까 지름은 90이겠죠. 그래서 좀 어수선했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값은 90이 됩니다. 90. 우측면도에 직접적으로 칠 수가 없지만 이제 이 원의 크기가 반지름 45라는 건 지름이 90이니까 90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90, 높이는 동일하게 107, 90 클릭을 해서 바로 우측면도의 아웃라인 잡을 수가 있고, 평면도의 아웃라인은 간격은 이제 적당히 100을 띄면은 이건 너무 이제 높이 이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서 한 80 정도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동일하게 149, 이 거리값은 90, 149 클릭을 하시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아웃라인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으로 이 끝에서 선을 하나씩 그려서 교차점에 각도 45도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야겠죠. 일단 여기 59, 오프셋으로 59만큼 띄워 놓은 다음에 육안으로 봐도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36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90에서 36을 빼면은 54도가 되겠죠. 각도 54.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을 그린 다음에 치수를 사용해서 각도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각도가 틀어지면 처음에 초반에 그려지는 선의 길이나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하기가 싫어집니다. 망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런 치수들을 측정을 해 나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49, 55 오프셋으로 49만큼 띄우고 55만큼 띄운 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이 부분을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을 그릴 건데, 평면도에 또 아웃라인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중심선이 동일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히 이제 여기 중간점 45니까 오프셋으로 45만큼 띄워서
이 교차점에 반지름 45짜리 원을 그리시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트림으로 정리하고 자, 이 끝에서 각도가 23도니까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마이너스 90도에서 23을 빼면 되니까 67도겠죠. 각도 기호 넣고 마이너스 67.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기 전에 각도를 측정을 해보세요. 23도가 나오는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모양이 나오고, 이 치수는 챔퍼 13 못따기죠. CHA 거리 D 엔터. 거리값을 얼마로 줄 거냐? 13 엔터. 두 번째 거리값도 동일하니까 13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 선과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못따기가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도의 아웃라인도 작업이 되었고, 그리고 투상을 했을 때 이 4분점, 원의 4분점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정리하고 단순하게. 정말 이 선은 지금 이제 여기 55 바로 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놔둬야 되고, 이 선도 정리를 하시면 일단 이렇게 정면도의 큰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 서로 동일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치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평면도에서 혹시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없으니까, 예. 자, 라인으로 이 중심선, 이렇게 관통하는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이 끝점에서 이 교차점까지 선을 그리게 되면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 부분의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15, 54 이 부분을 그려야 이제 이 부분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오프셋으로 15만큼 띄운 다음에 54니까 오프셋으로 54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라인으로 여기 교차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이 부분이 그려졌죠. 예. 트림으로 정리, 이건 그냥 지우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못따기를 했기 때문에 라인으로 여기 끝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딸 수가 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자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가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이 못따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선, 모서리 부분의 이 사선 부분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정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포인트 49만큼 띄워놓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위치는 여기고 각도가 47도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을 기준으로 47도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대칭의 원리,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 수평을 기준으로 이 선이 이 각도가 47도라면 여기도 당연히 47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기준으로 그냥 47도짜리 선을 그리고 여기에서 우측면도에서 그려놓은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 선을 따오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려지겠죠.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47도,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지우시면, 자, 치수를 측정을 해볼까요? 수평에서 이 선의 각도가 이렇게 47도가 구해지겠죠. 이 선은 중심선, 수문선. 이 선은 중심선으로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간에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CAT급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감점이 채점 기준이 굉장히 정확하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 네,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여기 36도짜리 선도 그릴 수가 있겠네요. 라인으로 이 끝에서 각도 마이너스 36으로 아래쪽이 아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이 선이 이제 그려지겠죠. 아직은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이 각도 90도라고 되어 있는 이 선과 선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릴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이 이제 있음으로 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우선은 이 모서리 이 부분부터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 포인트, 이 포인트로 이제 이 부분의 포인트를 따서 이 선까지 그려서 이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우선은 이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선이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중심선 상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선을 어떻게 그리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종종 있으신데, 이 사선은 사각형에 잘린 모서리이기 때문에 라인으로 이 사각형을 완성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끝점에서 사각형의 끝점을 찍어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나오는 사선입니다. 이렇게. 자, 이 사선의 끝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클릭, 그리고 이 끝점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 사선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쪽 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서 이 끝점을 찍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사선이 그려지겠죠. 정리를 하고 매치 프롭으로 이 수문선을 클릭해서 수문선,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려볼까요? 자, 이 사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헷갈리면은 잠깐 이 선을 그리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이 선 두 개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수문선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하나가 가고 틀어지지 않게,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하나가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 하나가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선 하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포인트가 다 작업이 완료가 됐죠. 정리를 해볼까요? 이 선을 기준으로 정리, 지우고, 그리고 정리. 그러면 이렇게 수문선으로 아마
선의 종류를 바꾸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즉, 이 포인트,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지 직사각형이 그려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전에 했었던 여기 포인트에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래서 라인으로 이 교차점에서 중심, 이 사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90도짜리 선을 그려야 되는데 UCS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RO, 로테이트 회전 명령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UCS, 저는 UC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UCS 엔터, 객체 오비. 이 선이 기준이 되게 하겠다. UCS, 객체 오비, 클릭. 이 선이 이제 지금 이 좌표가 나오겠죠. 이 선에 직접 이제 X축으로 되는 게 보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90도니까 이렇게 극좌표를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사실 4분점이 딱 찍혀도 되긴 하겠지만 여유 있게 빼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원래의 좌표기로 되돌려야 되니까 UCS 엔터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셔도 좋고, 그래서 각도를 측정하면은 이렇게 90도짜리 선이 그려지겠죠. 이걸 그렸기 때문에 이제 라인으로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오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대로 여기 교차점까지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자, 선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매치 프로, 숨은 선, 그리고 다시 한번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서 숨은 선. 또 있네요. 점에서 끊기로 클릭해서 숨은 선. 자, 이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이 중심선을 빼먹게 되면은 10점이 감점이 됩니다. 중심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우측면도는 이제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고, 자, 이제 이 원을 가지고 이 사선을 사용을 해서 이 타원을 작업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 뷰포트 도면층을 바꾸고 원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X라인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45도 교차되는 곳에서 선 3개, 그리고 사선 연장을 시킨 다음에 이 선 3개와 이 사선이 교차되는 곳에서 X라인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오니까 이렇게 일립스 2의 양쪽 끝점, 위아래 끝점 거리값을 클릭을 해서 타원을 그리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타원의 선 종류를 바꿔주신 다음에 정리를 할까요? 트림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자, 이 선은 어디일까요? 이 선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선상이기 때문에 이 선상이죠. 도면층도 바꿔주고, 이 선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이 포인트가 이제 어디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 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이상한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타원이 작업이 완성이 될 거고,
자, 나머지는 뭐 이 중심선, 라인으로 이제 타원의 중심선, 그래서 센터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 끝점. 그런데 이제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어디냐면은 방금 전에 아까 제가 찾았던 이 선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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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즉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니까. 그래서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중심선 적용하고, 여기는 정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숨은 선, 중심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정,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클릭하신 다음에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제 나머지 혹시 작업이 안 된 선 종류 이 부분 트림으로 점에서 끊기로 해도 되겠는데요. 이 선을 클릭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끊어서 숨은 선, 그리고 라인으로 중심선. 선 종류는 당연히 숨은 선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선 종류가 분명히 이렇게 1.3선이 끊어지는 부분이 한 4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 부분은 사실 배치해서 작업을 진행해야겠지만 좀 더 이제 파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LTS 선 축척을 0.3 정도로 하시면 이렇게 문제 도면과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너무 촘촘하다 생각되면 값을 키우면 좀 듬성듬성해지고, 값을 줄이면 선이 촘촘해집니다. 자, 도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튀어나온 부분들, 들어간 부분들, 떨어지는 부분들, 중심선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N, 중분 TE 한 4 정도 값을 줘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튀어나오고,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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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자,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LEN, 중분 TE, -1 정도에서 띄워야 될 부분을 클릭해서 약간 이렇게 띄워주면 좀 더 바람직한 도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작업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치수를 넣고 검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을 치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는 선형을 선택해서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49, 끝점, 끝점 55, 끝점, 끝점 107, 끝점, 끝점 54, 59. 이 15라는 치수는 이 끝점과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회전 R, 그래서 클릭해서 치수를 넣고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A를 눌러서 특성에서 치수 보조선을 둘 다 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놔두면 감점이 되니까 꼭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이제 화면이 잠깐 화면이 떴었죠.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겠죠. 자, 이 각도 23도는 그냥은 안 되고 라인으로 일단 선을 보조 라인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각도를 선택을 하고 선과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각도를 넣은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지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좀 끊어졌었는데 다시
라인으로 일단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각도를 선택해서 이 선과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각도 치수를 뽑아주시고 보조 라인을 지운 다음에 이 치수를 클릭을 해서 이 그립, 사각형의 그립을 클릭, 이대로 이제 극좌표를 띄워서 늘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치수가 표현이 됩니다. 23도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치수가 많네. 라인으로 끝점을 찍어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각도, 선과 선을 클릭해서 36도 치수를 뽑아 주시고 보조선은 지우고 클릭해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그러니까 이 끝점을 찍으면 치수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끝점을 찍지 말고 끝점을 찍기 바로 전 지점에서 이렇게 끊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평소대로 선과 선을 클릭해서 47도 클릭 36도 클릭 90도 이렇게 이제 치수를 뽑아 주시면 되고, 반지름 치수는 반지름을 선택해서 클릭, 그리고 이 챔퍼 치수는 리드, LEAD 지시선 명령을 사용해서 LEAD 엔터. 자, 그냥은 중간점이 안 뜨니까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 중간점 클릭해서 클릭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하면은 어떤 값을 입력할 건가 물어봅니다. C13 대문자 1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길다랗게 표현이 되니까 해당하는 치수를 클릭하고 문자를 클릭을 하고 이 그립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챔퍼 치수가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도를 해볼까요? 검도를 하실 때에는 화면에 이렇게 꽉 채워서 처음에 치수 개수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빼먹은 선이 있는지, 선 종류가 바뀌는 부분을 한번 보면서 선이 바뀌는 부분에 내가 선 종류를 지정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 됐네요. 그리고 정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선, 선이 끊어지는 부분, 이어지는 부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측면도 치수가 4개, 끊어지는 부분들 확인하고, 선 종류가 바뀌는 부분들, 선을 빼먹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오버킬 명령까지 이제 진행을 하셔야겠죠. OVER KILL. 그래서 모든 객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중복 객체 상자, 대화 상자가 떴을 때 기본 설정된 값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0개의 중첩 객체, 중복되는 항목이 없죠. 그러면 이제 45도 선을 지우고 저장을 한번 하신 다음에 배치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2년 4월 9일 출제된 CAT급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